이거를 이렇게 툭툭 치면서 내가 이걸 해야 되나. 내가 커피를 되게 좋아해. 커피숍은 그래도 음식점이나 편의점보다는 좀 괜찮을까? 우아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시고 차리는 분들은 좀 후회가 막 급할 수도 있다는 위험성이 있다는 거. 스벅이라는 나름 넘버원 매출 매장이 일을 해봤고 투썸에서도 서울역 옆이라서 진짜 매출 거의 넘버원 매장에서 일을 해봤는데도 처음 오픈해서 그 점심 피크 2시간 치고 멘붕 왔었어.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워낙 매출차가 막 이런 매장도 있고 이런 매장도 있고 하니까 하다가 조금씩 손님 많아지면은 자기 손이 좀 빨라지고 뭐 직원을 고용하고 익숙해질 수가 있는데 커피숍 같은 경우에는 차려서 손 빨라지는 거 연습하시려면 불가능해요. 미리 내가 일을 해서 심지어 좀 저조차도 스벅이라는 나름 넘버원 매출 매장이 일을 해봤고 투썸에서도 서울역 옆이라서 진짜 매출 거의 넘버원 매장에서 일을 해봤는데도 여기 베브리지 처음 오픈해서 그 점심 피크 2시간 치고 멘붕 왔었어. 멘붕 와가지고 픽업대에 보면은 컵홀더가 이렇게 쌓여 있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툭툭 치면서 내가 이걸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제가 투썸 오픈할 때는 이제 2번째잖아요. 점주 교육 2주 다 받고 서로 사이좋게 20명이서 네 다들 대박나길 바래 이러면서 수료식 할 때 있었어요. 그때 제가 마지막 코멘트 돌아가면서 하는데 여러분들 지금 차리셔서 3달 안에 내가 이거 왜 차렸지 생각 한 10번 넘게 하실 거예요. 10번 하실 건데 그 위기 넘어가면은 뭐 그냥 안착된다. 뭐 해서 먹고 살아야지. 적응된다. 손님 많은 거 쳐내는 거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커피 같은 경우에는 스벅 같은 경우에는 2분 이내에 커피 안 나면 성질 급한 사람 화내는 경우 있어요. 네, 그렇죠. 손님이 막 진동벨 듣고 픽업대 앞에 서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심적으로 심리적 압박이 장난 심리적 아니죠. 압박이 될 거 아니에요. 네. 그것뿐만이 아니고 포스기 앞에 줄을 막 10명씩 서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길게. 그러면 포스 받는 사람 압박이 그만큼 느껴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피크 시간에 막 줄은 10명씩 서 있어서 그 사람들 주문을 막 2분에 한 명씩 1분에 한 명씩 쳐내고 있는데 포스기에서 실수를 한번 해서 따뜻한 게 아이스가 나왔어요. 또는 사이즈가 틀렸어. 아니 음료가 잘못된 게 나왔어. 바가 더 힘들거든요. 바에서 열심히 음료를 제조해서 픽업대로 보냈는데 고객이 화내면서 뭐해 왜 딴 거 시켰는데 그러면은 공장 루틴처럼 막 빠르게 잘 돌아가는데 다 컷되고 그 사람 거부터 다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거는 진짜 욕 엄청 먹을 일이거든요. 안 그래도 바쁜데. 그거 적응되는 게 생각보다 멘탈이 많이 깨질 수도 깨지죠. 있어요. 많이 깨질 수도 있어요. 고객을 기다리게 하는 직종이 진짜 멘탈 많이 나가거든요. 제가 원래 손으로 하는 게 빠른 편은 아닌데 컴공이니까 포스는 겁나 빨리 잘할 수 있거든요. 버튼 빡빡빡 눌러서 결제하고 그래서 그거는 1분에 한 명씩 쳐낼 수 있어요. 근데 음료는 그렇게 빨리 못 만들어요.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 손님이 많으면 그냥 무작정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실제 하는 입장에서 손님이 커버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지는 건 사실 진짜 멘붕을. 이게 딴 사람 보기에는 장사 잘 되니까 좋겠다 이럴 수 있는데 마냥 좋지가 않잖아요. 심지어 속으로 그런 생각 들잖아요. 좀 그만 들어오지. 그만 들어오고 진짜 그 생각 들어요. 왜냐면은 사람이 약간 군대 같은 압박감? 그런 거를 2-3시간 유지할 수는 있는데 그 이상 유지하는 건 한계예요. 근데 막 너무 멘탈 나가서 이제 좀 쉬고 싶은데 손님이 계속 들어와. 그러면은 진짜 그만 들어. 근데 저는 그거를 다행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경험해봤어요. 편의점 그 종로 손님 엄청 많이 오고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발렌타인데이 때는 진짜 안 팔아도 되니까 가게 문 닫고 싶다고 그랬어요. 진짜 주인도 심지어 주인도 솔직히 손님이 계속 문소리 막 들리고 손님 막 오면은 짜증나잖아요. 일하고 있는 직원 입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심지어. 그러니까 그게 또 문제가 뭐냐면은 나는 그래도 내 사업체니까 그 짜증이 나도 어떡해요. 그거 뭐 가라 그럴 거야? 마음은 당연히 내가 그 3,000원 안 벌고 만다 하고 싶지.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실제로. 그 주인은 당연히 스트레스 받으면서도 하죠. 근데 옆에 있는 직원은 나는 나름 열심히 제조를 하고 있고 자기도 나름 이런 알바 해봤어서 익숙한데 옆에 주인이 막 옆에서 멘붕하고 있어. 그러면은 내가 그 사람 것까지 해줘야 되잖아. 커버 쳐줘야 되잖아. 그러면 이제 하루 참고 이틀 참고 하다가 주인이 어리버리 치는데 매출이 높은 매장이다. 나가는 거죠. 그렇죠. 뭐 어차피 시급 다 비슷비슷하게 주는데 뭐 많이 10,000원 줄 것도 아니면서 그러면 이제 해보고 만약에 주인이 경험이 많고 아니면 뭐 주인이 아니더라도 막 점장이 경험 많아서 막 프로페셔널하게 막 쳐내고 그러면 최소한 그 사람한테 배울 거라도 있잖아요. 근데 주인이 어리버리 치고 있어. 그러면 내가 여기를 계속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심각한 고민이 들겠죠. 자기도 하루 이틀 계속 스트레스를 받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도 또 갑자기 사람 또 그만둬 버리고. 그만둘 수 있어요. 그러면 또 더 멘붕 오죠 진짜. 악순환이죠.
저도 솔직히 그래서 베브리지 처음 오픈했을 때 인력 고생 많이 했어요. 애들 막 손님 많으니까 한두 달 하다 그만두는 애들 있고 뭐 별의별 애들 있잖아요. 그 뭐 면접 보고 안 나오는 애들 있고 나온다 그래놓고 안 나오는 애들 있고 심지어 나왔다가 뭐 6시간 3시간 일하다가 화장실 간다 그러고 안 나온 없어진 애들. 이게 진짜 출근도 와야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면접은 받지만 네. 그러면 두근두근해요. 네. 그러면 얘가 과연 올까 안 올까? 네. 제발 와야 돼. 출근하는데 시간이 가까우면은 이제 슬슬 이제 두근두근하죠 진짜. 그리고 뭐 걔가 그렇게 하루 일하다가 그냥 문자 하나 띡 보내고 아 죄송합니다 저 너무 힘들어서 못했습니다. 그래도 요즘 노동법에서는 다 줘야 돼요. 뭐 그런 거 없어요. 뭐 미안한 건 미안한 거고 다 줘야 돼요. 돈이고. 네, 다 돈은 돈이고 뭐 옛날처럼 뭐 미안하니까 뭐 그냥 하루 이틀 일한 거는 네. 뭐 안 받겠습니다 네. 이런 거 없어요. 네. 칼같이 받아요. 또 나는 그 사람 일하기로 했는데 만약에 진짜 갑자기 일을 하다가 뭐 하루 있다가 그만뒀어. 그럼 나 아직 사람도 못 구했는데 그로 인한 내 매출 피해는 어디서도 보상받을 수는 없지만 매출 피해는 솔직히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나가고 얘를 구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인수인계 기간을 1주 아니면 2주 잡았다 칩시다. 그럼 그 2주 동안 인건비가 2배 나가는 거죠. 네. 근데 1주 2주 동안 실컷 교육을 시켜놨더니 안 나와. 저 뭐야 다른 사람 구할 때까지 나온 것도 아니고 네. 갑자기 그만뒀어. 네. 그러면은 이거는 인수인계도 내가 직접 하거나 다른 직원이 자기 시간을 할애해서 해줘야 될 거고 그리고 그 사람 구하는데도 당연히 일주일 정도 시간이 걸릴 것이면 그 직원이 와서 또 적응하는데 2주의 시간이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총 시간으로 3주를 손해를 보는 거예요. 이 3주를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들고 노동력은 노동력대로 마이너스 되면서 손해를 보는 거. 그게 큰 거죠. 매출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 가지 멘붕이네 네. 진짜. 이건 진짜 뭐 프랜차이즈뿐만 아니라 모든 네, 뭐 모든 카페. 모든 카페 마찬가지겠지만 진짜. 그럼 프랜차이즈 커피숍을 해보면서 아 그래도 내가 역시 이걸 선택하기 잘했다 이런 생각 들 때는 있어요? 전반적인 사업에 대한 공부? 왜냐면은 저도 뭐 스타트업 해보고 온라인 마케팅도 해봤지만은 소매업은 처음이잖아요. 아 소매업은 이런 감각으로 이렇게 돈이 흘러가는구나. 그런 거에 대한 경험 좀 할 수 있었고 아무래도 개인 커피숍 할 때보다는 마케팅이라든지 맛이라든지 대부분의 커피숍 브랜드들이 시즌마다 2타임씩 꾸준히 신메뉴를 선보여 주니까 제가 그걸 연구해서 개발하는 게 아니죠. 개인 카페는 그걸 직접 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정체되던가 둘 중에 하나 해야겠죠. 이 메뉴는 고객들이 호응하네, 이 메뉴는 고객들이 호응 안 하네.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볼 수 있다는 거. 해볼 수 있고. 크게 봐서 사업의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반대로 프랜차이즈 선택하기 아무래도 잘못된 것 같다 이렇게 느낄 때도 있어요? 저는 없어요. 왜냐면은 저는 애초에 커피를 좋아해서 커피숍을 차린 것도 아니고 커피에 대한 환상이 있어서 차린 것도 아니고 저는 그냥 단지 재테크의 수단 중에 하나로 차린 거기 때문에 물론 베브리지 매장 처음 오픈할 때는 점주로서 처음이잖아요. 2달 정도 집에 안 들어갔거든요. 매출에 대한 리스크? 그런 것들 때문에 머리도 쓰고 뭐 고생도 하고 한 적도 있지만 저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오히려 그런 분들 있잖아요. 내가 커피를 되게 좋아해. 커피숍은 그래도 음식점이나 편의점보다는 좀 괜찮을까? 우아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시고 차리는 분들은 좀 후회가 막 급할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다는 거. 커피숍도 결국 일반 음식점, 휴게 음식점이고요. 그 백단에 설거지 그런 거 없는 거 아닙니다. 이런 프랜차이즈, 특히나 카페 이런 것들 준비하고 계신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 커피가 중요한 게 아니다. 아 물론 커피 중요해요. 네. 근데 그게 다가 아니다. 그건 기본인 거고. 정말 이상한 브랜드가 아닌 이상 맞춰줘요. 거기서 물론 조금 더 자기가 잘 알아서 할 수 있지만 총 매출에서 그 차지하는 부분이 생각보다 안 중요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커피를 진짜 좋아하고 나는 커피를 진짜 맛있게 내릴 수 있어. 그거 하나만 생각하고 창업을 하면은 그 자기가 다른 점주에 비해서 맛있게 내리는 그 차이가 생각보다 매출에 영향력이 많지 않을 수도 있다. 어떻게 보면은 다른 요소들이 더 많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이건 어디까지나 외식업 또는 자영업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업적인 면을 많이 분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오픈하시는 분을 보면서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준비하시는 분은 못 보실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중요한데 돈 벌려고 하는 거죠. 취미생활 하려고 커피숍 차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목표하는 게 있다면 사람들하고 어떤 꿈이나 자신이 생각하는 길에 대해서 서로 논하는 어떤 포럼, 게시판 이런 걸 운영하는 게 목적이었는데 저는 그냥 그게 제 하나의 꿈이기 때문에 담은 10명, 100명이 와서 소통해도 되니까 그런 소통하는 거를 해볼 생각이었어요. 근데 까레라이스님 채널을 보고 내가 어떤 영상에 나갔을 때 사람들이 어떤 반응이 그러면은 내가 이런 점은 고쳐서 내가 나중에 서로 소통하거나 할 때 하고 싶다. 그게 목표였거든요. 그래서 혹시 뭐 카페에 대해서 궁금한 점 또는 주식 재테크도 좋아요. 제가 주식을 13년 했으니까 주식에 대한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댓글로 써주시면은 아는 하는 그리고 시간 되는 한은 나름 댓글 열심히 달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시간 내주셔서 인터뷰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닙니다. 오늘은 투썸 그로 대륙 1차점을 운영하고 계시는 권도규님과 함께 인터뷰 진행했고요. 저는 또 다음 인터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까레라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사실 커피숍에 대해서 뭐가 이렇게 많을까 했는데 들어보니까 진짜 많네요. 아니 네. 거짓말 안 하고 일주일 동안도 얘기할 수 있어요.